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김대식 저자의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리뷰해달라고 보내준 책이며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를 통해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통해 세상의 중심이 된, 다시 말해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라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마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둘째, 왜 위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졌는가? 셋째, 무엇이 로마의 역사를 이어지게 하는가? 넷째, 누가 로마 다음의 역사를 쓸 것인가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로마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로마 이전의 문명들은 급속히 번영했으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반면 로마는 과거 문명의 어깨에 올라탐으로써 무한한 유산을 상속받고 빠르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정신으로 로마는 번영하게 되죠. 카르타고의 유명한 한니발 장군을 들어보셨죠? 로마는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으나 로마인들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카르타고는 고대 해상무역을 장악한 페니키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해상 병력이 막강했습니다. 이런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로마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실용주의였죠.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지금 도움이 된다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를 미국에 그리고 그리스를 유럽에 비유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죠. 로마는 바다에서 카르타고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코르부스라는 것을 개발함으로 카르타고를 무찌릅니다. 이것은 끝이 뾰족한 긴 다리를 만들어 배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카르타고의 배가 충돌하기 전에 상대의 배에 다리를 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와 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군인들이 상대의 배로 건너가 모두 섬멸합니다. 로마의 뛰어난 전술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켈트족은 막강한 싸움 실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 전술보다는 개인의 용맹에 의존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적인 상대에게는 방패로 대열을 갖춘 질서정연한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이 떠오르네요. 두 번째입니다. 왜 위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졌는가? 로마의 멸망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닌 형태였기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품은 채 탄생한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빈부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던 귀족들과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중산층과의 괴리, 그리고 중산층 대부분이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 경제적 붕괴는 로마의 멸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사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군사적인 이유는 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뛰어난 전술과 무기,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세기에 로마의 내부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생산성 또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도로는 망가지고 무기 생산도 원활하지 않았죠. 로마의 장점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로마가 패권을 거머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로마의 역사를 이어지게 하는가? 15세기의 동로마가 멸망한 후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기술자 지식인 부호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유럽으로 이전했음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 유럽 문명은 엄청난 도약을 이룹니다. 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당시 유럽 최고의 과학자, 예술가, 사상가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결과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두뇌들을 유입하는 것이 우리의 도약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행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에 더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으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중 스페인, 영국 등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한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극복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영토가 작은 데다 그마저도 4분의 1은 해수면보다 낮고 절반 이상은 수시로 홍수가 날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왕이 곧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기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한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과는 무역을 할 수 없었고 나라 자체가 워낙 작았기에 인구도 그 안에 인재의 수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댐을 만들어 바다를 막아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바꾸었고 개방사회를 만들어 전 유럽에서 박해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수용해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세계 무역을 만들어 전 세계와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자본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가 미국 또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와 일본은 무역을 시작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0년 먼저 세상의 눈을 뜨게 되죠. 로마의 실용주의를 선택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조선시대에 좀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 임진왜란 당시 전 세계에서 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일본이라 할지라도 싸울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게 오랜 세월 동안 당하기만 했죠. 이제는 우리의 의식도 바뀌었고 역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누가 로마 다음의 역사를 쓸 것인가? 오늘날의 전 세계의 움직임은 멸망한 제국의 역사를 쫓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알아도 반복되는 역사를 모두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황제도 세나투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영원한 제국은 가능할까?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졌다면 역시 변함없이 발전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들의 세상 역시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룰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이 룰이 서서히 무너지고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모두 퇴출되었습니다. 일본도 의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곧 나락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왔으며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들을 당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